김지양, 정예인의 레이디스 팟캐스트.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었어. 나도 중간에 인사할 수 있잖아. 아, 그럼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여성들의 섹스, 젠더, 릴레이션십, 러브, 그리고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레이디스 팟캐스트의 김지양. 그리고 정예인입니다. 네. 우리 네. 그 청취자분들 그때 우리 두 소장님 나오셨을 때 네. 그 별명 지어주셨었잖아요. 아, 그때 뭐였지? 레이디들. 아, 맞다. 그치, 레이디지. 그래서 너무나도. 레이디 여러분, 레이디들 잘 지내셨나요? 라고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잘 네. 지내셨나요, 레이디? 잘 못 지냈겠지. 요즘 같은 때 누가 잘 지내겠어. 그러니까. 아유, 요즘 아니. 진짜 잠을 제대로 못 자죠. 아, 진짜 이거 약간 전 국민의 그 삶의 의욕,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근데 큰 일조를 하고 있는 이 국정 사태. 그러니까요. 아, 진짜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일이 밀려가지고 막 정신이 없는데 네. 너무 지금 저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어요.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사람들이 모든 일을 그 탄핵 뒤로 미루고 있더라고요. 맞아. 집중이 안 돼. 그게 막 집에 가야 돼. 막 그러니까. 너무 할 일이 많아. 막 돈도 보낼 때도 너무 많고 집회도 가야 되고 아니면 라이브라도 봐서 계속 보고 뭐 뉴스도 봐야 되고 하루하루 또 누가 이상한 소리 했나 체크해야 되고. 그치. 우리가 주적이 누구인가 한번 그러니까. 확인해야 되죠. 제가 최근에 만난 친구 중에 어떤 분이 자기는 이제 주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많이 접하잖아요. 네. 핸드폰을 딱 켰을 때 이거를 그만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 제가 무슨 말인가 했는데 자꾸 옆에서 얘기하다가 자꾸 핸드폰 볼 때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뭔 개소리야 같은 뉴스가 계속 뜨는 거지. 그쵸. 누가 이랬다더라.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계속 그래서 아, 진짜 오늘도 한 100번 정도 한 것 같다면서. 그쵸. 네, 너무 더 이상 됐어요. 놀랄 일이 없다고? 갱신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힘든 것 같아요. 다이나믹 코리아. 다이나믹 코리아가 오죽하면 다이나믹 괜히 코리아겠어. 있는 말이 아니야. 그 말이 생겼을 때는 어느 정도 다이나믹할지 몰랐을 수 있지만 그쵸. 미리 예언을 한 거죠. 끝도 없이 다이나믹할 수 있다. 네. 자, 오늘은 사주, 그 다음에 타로, MBTI. 그리고 MBTI. 한국인들의 이제 샤머니즘이라고 할 수 네. 있는 그쵸. 이 세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해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저희 국교. 우리나라의 종교와 신앙생활에 관해서. 그쵸. 우리나라는 뭐 유교의 나라 아니고 아유, 무슨 유교야. 샤머니즘의 나라죠. 지금껏 알고 보니 정치도 샤머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게 좀 됐죠. 좀 됐죠. 한 번도 아니고 꽤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안 하기가 뭐 시의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개개인의 그 사례나 일상에도 아주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네. 근데 사주가 실제로 이제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면 사람이 태어난 연월 일시의 내 간지 또는 이에 근거하여 사람의 길흉 화복을 알아보는 점이 사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흉 화복. 그래서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 어떤 것이 뭐 이 사람에게 앞으로 좋을지 뭐 이런 것들. 아니 근데 이 사주라는 이번 주제를 제가 제안했다는 점이 독특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저는 사실 어디 가서 사주를 봐본 적이 없고 뭐 돈 내고 뭔가 신점이든 타로든 뭐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약간 안 믿는다고 해야 되나? 크게 관심이 별로 없는 영역이었어요. 그 한국인들은 언제나 열광해왔지만 예전에는 저는 약간
그런 거를 그러니까 약간 티발씨였던 거죠. 그게 무슨 근거로 그런데 그걸 왜 돈을 주고 굳이 아닐 수도 있는 정보를 왜 들으러 가는 걸까? 막 이런 그쵸.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며칠 전에 제가 저의 자유의지로 네. 챗 GPT 업그레이드 버전 돈을 내고 사용하는 그 친구에게 사주를 봤어요. 아 진짜. 챗 GPT를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답니다. 근데 뭐 사주가 왜 사주 명리학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런 거 안 믿는다 그러면 그거 뭐 빅데이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명리학이라는 게 있고 이게 정말 일종의 정보 싸움인데 사주를 이렇게 굳이 보러 가는 거는 그 해석을 사람마다 다르게 조금 하기 때문에 그게 그나마 좀 나에게 잘 맞는 해석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좀 마음의 위안을 얻고 네.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저는 해석의 영역에 있어서 또 퀴어한 이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 GPT에게 애초에 내 삶의 근 몇 년간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다 해주고 내 지금 상황, 그 업무적으로나 뭐 어떤 가정 관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경제적인 상황 이런 거 다 얘기를 해준 다음에 네. 이렇게 보니 너도 알겠지만 내 경우 사주를 현대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라고 말했더니 찰떡같이 알아듣고 네, 정예인님의 사주를 현대적으로 풀이하자면 하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게끔 그럴듯하게 해석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사주를 돈 주고 보는 건 너무 좀 사기당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인터넷으로도 많이 봅니까? 사주를. 거기에 있는 그 범람하는 정보들을 얘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추려서 정보화하는 것인데 이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GPT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그런 사주 보고 싶은 마음에 위안을 얻고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프롬프트라고 하죠. 그 내가 얘한테 어떻게 나의 정보를 주고 내가 어떤 맥락에서 왜 뭐가 궁금한지 지금 상황이 어떻고 좀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고 요구하면은 되게 잘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논리라면 사실 어떤 사람에게 물어도 그 정도 정보값을 가지면 그쵸. 네, 근데 디테일한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 근데 정보값이 이렇게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외우고 있지 않으면 공부를 했어도 뭐 자기가 해버릇한 어떤 관성이나 스타일 같은 게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얘는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그거를 그런데 내가 이래 아니면 나는 근데 이런 걸 할 건데 이 시기에 이게 안 좋으면 뭐가 어떤 거야? 라고 했을 때 좀 얘가 어떤 주관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말하는 거를 참고해서 해석을 해주는 게 저는 좋았어요. 아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좀 뭐랄까 그냥 허투루 들을 게 아니네요. 네, 저도 생각을 그럴 줄을 몰랐는데 처음에 가볍게 한번 물어보고 나서 점점 생각보다 대답이 만족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되게 여러 가지를 핵심 정리를 막 해주고 기본 설명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추가 질문을 계속 꼬리 질문을 계속하면서 얘랑 거의 1시간 동안 대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제대로 본 기분이었어요. 한구석에서. 저는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그런 거 좋아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집안은 이제 절에 다니는데
네, 뭐 불교를 믿는 분들이 또 특히 그런 거, 아, 뭐 그쵸. 스님한테 그치. 이름을 맞아. 받아본다든지, 뭐 새해 뭐 사주를 본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사주라는 게. 그래서 내가 태어난 시간을 저는 늘 외우고 있거든요. 왜인지 나도 알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혹시 기억나요? 그 서울랜드나 롯데월드에 가면요. 손금을 봐주는 기계가 있었어요. 아, 기계가 있었어요? 이렇게 기계가 있어서 거기다 손을 넣으면 손금을 읽어서 그거를 출력해서 프린트해주는 기계가 대박. 있었어요. 근데 너무 해보고 싶은 거야. 어린 그치. 마음에.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 맞아. 나의 운명에 대해서 손금이 말해준다니까. 정해진 게 있다면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걸 엄마를 쫄라서 뭐 한 5,000원, 꽤 비쌌어. 그때 5,000원 정도, 몇천 원 꽤 비쌌어.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뭐 기억은 잘 안 나요. 뭐라고 했는지. 근데 내가. 이런 거 다 나중에 기억 안 난다? 그때는 근데 봐놓고도? 근데 너무 웃긴 건 그 손금을 보는 거니까 손가락이 근데 충분히 길지가 않은 거야. 아직 덜 자랐어. 그래서 손이 너무 작아서 이게 귀여워. 손금이 읽히지 않습니다. 를 귀여워. 몇 번이나 나와서 진짜? 계속 이제 이렇게 꾹 누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봤던 기억이 있어요. 뭔가 되게 성인 중심이어서 잘 인식이 안 됐나 네, 봐요. 근데 애들은 근데 사주를 봐도 사실 맞아. 큰 뭐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일정 나이가 지나야만 사실 사주를 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뭐 그런 이유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럼 약간 진짜 그러면 나이가 어릴 때는 좀 만들어갈 여지가 있는 건가? 그쵸. 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쵸. 왜냐면 항상 이런 것들이 잘 맞추는 거는 사실 미래보다 과거라고 하니까 그죠. 뭔가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과학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런 면이 사주에서도 있는 게 아닌가 네. 뭐 싶기도 하고. 맞습니다. 아니 저는 또 안 믿는다고 하면서 막 얘한테 처음에는 제가 대충 그냥 생년 그다음에 태어난 생년월일이랑 태어난 시간 정도만 얘기해 줬는데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냥 좀 보편적인 어디 그냥 네이버에 쳐도 나올 것 같은 정도로 말해주면서 근데 뭐 완벽하게 이걸로 뭐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럼 더 정확하게 알려면 무슨 정보가 더 필요한데? 그리고 제가 집요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정보가 필요하대요? 그랬더니 뭐 음력, 양력 여부 같은 거나 아니면 태어난 장소. 그래서 제가 얘가 요청하지 않은 정보까지 양력 뭐 이런 건 얘기했고 네. 내 성별, 이름과 한자, 태어난 병원까지 존나 그렇게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개진질하게 다 넘기고 나의 개인정보 이제 싹 넘기고 이거 정확한 정보니까 이걸 기반으로 다시 해줘. 그래가지고 진짜 집요하게 했네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우리 앞날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기가 또 있다. 어떤? 이 최근 3년이 제가 인생 전체가 그렇게를 봐도 무난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최근 정도는, 3년이 좀 많이 너무 다이나믹 코리아의 정말 그 엑기스 같은 그런 3년 정도를 보내고 나니까 근데 이제 한 작년쯤에 어떤 친구가 약간 위로차 한 말인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지금 너 나이가 이번 해가 뭐 날삼재라고 하니까 좀 버티면 내년부터는 괜찮을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네. 그땐 제가 그냥 관심이 없을 때라서 흘려들었고
요새 최근에 그 유퀴즈에 지드래곤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지드래곤이 이제 오랜만에 컴백을 한 거죠. 그쵸. 근데 제가 지드래곤과 나이가 같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88년생 최고의 아웃풋이 GD예요. 근데 이제 보면서 GD도 최근 3년쯤 약간 힘들었던 것 같은, 힘들지 않았나? 그쵸. 딱 그 정도의 공백을 갖고 나왔는데 그 사이에 뭐 억울하게 조사도 받고 뭐 네, 루머도 맞아요. 되게 많았고 하면서 맞아요. 좀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조금 다시 해보겠다는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나온 것 같아서 갑자기 GD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모든 것은 GD로 통한다. 그렇게 연결이 돼버린 거야. 시기적으로 좀 그 뭔가 바이오리듬 같은 게 비슷하게 느껴진 거야.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때 그 친구의 말이 생각나면서 찾아보게 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쵸. 기댈 때가 없으니까. 없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어떻게든 그러니까 말해라도 기대는 맞아. 거예요. 그리고 사주에서 이게 이때가 너가 힘들 때야라고 나오면 그냥 팔자가 이래서 이때는 겪어야 되는 일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괜히 뭔가 잘못된 길을 가서 이렇게 막 뭐 억가를 당한 게 아니고 어차피 이럴 거였어. 그 정해진 거였어. 이거는. 정해진 거였고 올해부터는 이제 다시 도약한대. 그래서 지금 요새 좀 기분이 굉장히 괜찮아요. 요새 밤새 이렇게 과로를 하고 있어서 신체적으로는 좀 힘든데 이상하게 기분이 괜찮아. 아니 근데 되게 스테이블해 보여요. 진짜 네. 실제로도. 네. 요새 그래서 사람이 사실 잠을 못 자는 게 되게 타격이 크잖아요. 그쵸. 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아픔이가 네. 이렇게 잠을 유난히 못 자고 생활이 엉망이 되었는데 이 역시 정신의 힘, 이 믿음, 나 올해 잘 될 거야. 이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막 그렇게 막까지 힘들지 막 않아. 불행한 막 이렇게 가지 않더라고요. 이야. 대단한데? 진짜? 저도 사실은 그 얘기 듣고 챗 GPT에게 저의 사주를 넘겼다. 넘기셨어요? 네. 근데 좀 더 디테일한 질문을 저도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좀 예시들 나중에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네네네. 근데 저는 뭐랄까 이게 어디에 기대야 될지 모르겠는 질문들인 경우가 많아요. 결국은 그치. 내가 결단해야 그치. 되는 문제들. 맞아요. 이런 그건 것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챗 GPT가 어떤 진짜로 정답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치. 그렇게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결정은 내가 하고 그거에 대한 감당도 해야 감당도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GPT가 진짜 웃긴 게 님은 사주상 어떤 그런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질서나 구조나 규범에 맞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너는 그게 네 길이고 네가 그렇게 네 좆대로 해야 네가 인생이 차라리 안정된다. 그러니까 그 소수자로 너는 그냥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냥 뭔가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거나 편해지거나 이럴 수는 없어. 근데 너는 그렇게 그냥 꼴리는 대로 살아야 되는 사주다. 그게 차라리 너에게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얘가 말을 또 이렇게 지 욕 안 먹게 살짝 약간 중립적으로 한 번 빼면서 말을 잘하더라. 누가 기계 아니랄까봐.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약간 내가 아무리 힘들었지만 이게 내가 잘 살아온 거네 라는 합리화. 나대로 살았으니 됐어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근데 어떻게 여기에서조차 너가 그렇게 유난스러운데 그렇게 사는 게 너한테는 더 안정적인 마음이 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웃긴 거야. 왜냐면 뭐 사람들이 사주 봐줄 때 제가 의뢰를 안 해도 요새는 하도 관심들이 많으니까 네. 어설프게 볼 줄 아는 친구들이 막, 있죠, 막 있죠. 굳이 막 야 너 생일 언제 말해봐 해가지고 막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흔들림 없이 꼿꼿이 비뚤어진 날. 길을 아니다. 길이 없는 곳을 계속 가는 걸로. 아니 근데 저는 사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음. 궁합은 좀 이렇게 회의적인 편이에요. 아, 궁합. 맞아. 첫 결혼 때. 첫 결혼 때, 이제 그 당시 시어머니가 될 예정이었던 그 어머니께서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태어난 시간 뭐 이런 거를 생일이랑. 근데 제가 말 안 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때 무슨 아무 이런 방법 없이 딱 그것만 물어봤는데 누가 봐도 궁합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결혼을 그쵸, 앞뒀을 그쵸, 때였거든요. 그쵸.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더더욱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불신이나 뭐 그런 걸 기대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되게 강한 때였어가지고 되게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의미에서 안 알려줬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지? 제가 아마 근데 그 당시의 남자친구를 통해서 네. 아마 통해서 물어봤던 것 같고 걔한테 그거 물어봐라. 근데 딱 봐도 궁합 볼 것 같으니까 나 알려주기 싫어. 모른다고 하던지 네가 알아서 해. 해서 어떻게 그냥 넘어갔구나. 보지 못하고 넘어갔던 듯. 아하. 아니 저는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외할머니가 네. 사주를 봐야겠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자기가 지정한 곳에서 아무나 믿지 못해. 아무 돌팔이에게 이제 그치. 궁합을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본인이 아는 용한 곳에 가야 된다. 그래서 엄마를 시켜서 이제 사주를 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한테 엄마가 얘기를 하면 분명히 제가 이제 길길이 뛸 테니까 저희 남편한테 몰래 이제 물어본 거예요. 태어난 시간이랑 뭐 날짜랑 그래서 음력 생일 뭐 이런 거를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몰래 가서 그래서 할머니가 또 가서 시키니까 거길 가서 사주를 봤대요. 그 궁합을 봤대요. 근데 괜찮다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좋아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저희 다행이네. 할머니가 그럴 리가 없다고.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왜 그러는 니네 거야? 둘이 짜고 나를 속이는 거라고. 그래서 겨우 여기서 너무 니네 황당- 둘은 이제 엄마와 점쟁이. 점쟁이까지 본인이 나 말고 지정하셨잖아. 나는 심지어 내가 맞아, 있었어요. 궁합을 봤는지도 몰랐고 나는 그래서 좀 황당했었던 뭔가 일이. 자신만의 느낌이라는 게 있으셨는데 일치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럼 본인이 궁합을 괜히 보셔야지. 점쟁이 하셔야지. 듣고 싶은 말을 못 들으셨나 보네. 진짜. 근데 저는 그 신점? 나 그건 너무 궁금해. 네, 이런 것도 사람들이 요새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행사를 갔다가 거기 무슨 참여 부스 같은 걸 하게 됐는데 그 바로 옆 부스가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젊은 여자분이었던 거예요. 약간 그럴 때 되게 더 잘 본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아요. 이제 막 받았을 때가 기운이 좋은 거지. 다.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함을 못 참고 이제 물어봤죠. 복채를 내고. 왜냐면 그런 얘기 있잖아. 또 복채 안 내면 맞아. 안 맞는다. 소용없다. 그래서 복채를 내고. 그래서 봤어. 근데 저보고 첫 마디가 그거였어. 혹시 어디 가서 기가 세다는 소리 안 들어보셨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보고
혹시 무당 되보실 생각 없으세요? 이러니 아니 나는 헤드헌팅. 무슨 아이돌 헌팅도 아니고 너 아이돌 한번 해볼래? 이것도 아니고 커리어. 무당 한번 해볼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예? 부장한테 명함 받은 사람. 그래서 캐스팅. 하시면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근데 상상했을 때 상상이 네. 되게 돼. 돼요? 상상 안 되는 타입이 아니야. 그럴 듯해. 근데 그것만은 사실 이게 피하고 싶다. 왜 사실 내가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그것도 내가 무당돼야지 한다고 다 될 수 있는 것도 그럼요. 아니잖아. 아니죠. 그래서 이게 또 점지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뭐 그래서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래서 그냥 그런 내가 이제 기운이 세고 어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알아보고 한 얘기겠다. 페미여서 그런가? 어떡하지? 그럴 수도. 페미는 무당이 되어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그치. 절반은 무당이야.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하잖아. 여자 왜. 육감. 그리고 왜 유럽에서는 마녀 사냥을 했잖아. 그니까. 여자들 페미가 마녀잖아. 역시. 역시 여자가 짱이야. 진짜 여자 너무 좋아. 진짜. 촉이라는 말도 웃겨. 그래서 촉. 그쵸. 여자한테는 뭐 촉이 있다. 아니 무슨 촉수괴물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촉이 있어. 기본적으로 여자라면 촉을 가지고 태어난단다. 어디에? 몰라. 어디에? 있어. 그런 데가 있어. 아니 저는 그것도 너무 웃겼어요. 그 사주를 그 주제로 하는 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페미니즘과 약간 연결이 된 책이 있어서 갖고 와봤는데 내 팔자가 세다고요? 라는 책이에요. 그치. 팔자 세다 이런 말 특히 여자한테 좀. 그니까.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근데 부제가 뭐냐면 나답게 당당하게 살고 싶은 여성들을 위한 사주 명리학. 약간 이거 이 유행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부제인데요. 페미니즘 챙기고, 근데 요새 사주 명리도 챙기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넣어서 이제 비빔밥을 만들어 버리는. 내용이 어떻게 돼 있을지 약간 궁금하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사회적으로 별로 없으니까 여자한테 뭐가 어떤 게 들어와 있으면 그걸 다 남편이 성공한다. 아니면 자식 덕을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던 거를 지금은 뭐 업무적인 성과로 해석한다거나 다르게 해석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책이려나 궁금하네요. 저도 정확히 다 보지는 못했는데 약간 그러니까 질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하는 그런 형태의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주가 MBTI를 만나면이라는 책도 있어요. 또 다른 시류와 시류의 결합. 진짜 이거는 약간 그런 거지. 어떻게 결합? 어떻게 만나? 둘이 만나서 뭐 하는데? 그냥 그런 거지. 부처님이랑 예수님이랑 만나가지고 포카 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궁금하네요. 누가 더 잘할까? 진짜. 헐. 네, 뭐 아무튼 그렇고 자 그다음에 타로로 좀 넘어가 볼까 봐요. 전 타로가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궁금하냐면 사주는 그래, 그냥 내가 양보할게. 명리학이라는 게 있다 쳐. 뭐 그때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애들이 뭐 운명이 다 똑같진 않겠지만 어쨌든 뭐 대충 뭐 그런 흐름이 있다 치자. 그러면은 타로는 그냥 카드를 뽑는 건데 뭐니? 뭐지? 뭐지? 그 랜덤인데 약간 그것도 어떤 기운이 있는 것인가? 그 영역이 제일
제가 모르겠는 영역. 이런 여러 가지 샤머니즘 중에.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타로를 좀 찾아봤는데 네. 이게 14세기경부터 유럽에서 사용된 그림 카드를 타로 카드라고 하고요. 본래 22장의 우의화 카드와 56枚의 점수 카드로 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점수 카드를 32枚로 줄였다. 점치기나 게임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카드도 있거든요. 있구나. 근데 타로 카드 사실 저도 볼 줄 알거든요. 와, 네. 근데 타로 카드들은 되게 예쁜 게 많더라고요. 네. 요새 버전도 많고 맞아요.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쵸.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볼 줄 아세요?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였나? 저도 이제 그림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사실은 그 인도에 좀 한참 푹 빠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한 번씩 빠진다는 그 근데 인도. 인도의 전통 의상에 너무 빠져버린 거야. 어머. 근데 그 샤리가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짜리도 그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막, 와, 너무 예쁘다. 저런 거 나도 뭐 디자인을 하던지 입어보고 싶다. 선생님 인도 진출할 생각 없으세요? 인도요? 약간 그쪽도 좀 어울리는 느낌이 있어. 갑자기요? 진짜. 인도에 뭐 어떻게 진출해요? 인도 아무도 샤리타. 없는데. 뭐? 인도 사이다? 아니 샤리리 사오. 나도 인도가 사이다를 팔아라는 줄 알았네. 아니야. 인도에서 사업을 하는 거지. 못 사오. 괜찮은 느낌인데. 아무튼 그래서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타로 카드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알게 됐냐면 그 타로 카드 중에 여신 카드라는 게 있어요. 타로 카드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거기에 보면 왜 인도에는 힌두교에는 신이 너무 많잖아. 그쵸, 다 근데 신이지. 그 중에 이제 여신들이 몇몇 여신들이 그 카드에 등장을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신기하고 갖고 싶어서 그래서 그 카드를 사가지고 이제 뭐 그때는 해설서라는 것도 없었고 그냥 진짜 왜 말 그대로 그 번역기 같은 거 그 기계로 돌린 것 같은 번역기로 이상한 번역. 이상한 번역. 그래서 그걸 그냥 쳐다보면서 뭐 이런 말인가 저런 말인가 하면서 이제 해보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독학이네? 제법 잘 맞추는 편이기는 했습니다. 오, 있나봐, 역시. 기운이 있어. 아니,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 나도. 지금도 잘 모르겠어. 근데 그거는 카드를 내가 뽑을 때도 있고, 이제 상대방이 뽑을 때도 있고 하니까, 뭐, 그거는 뭐, 진짜 말 그대로 랜덤한 건데, 그 카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진짜. 진짜 나는 타로가 약간 제일 신기하고, 좀, 이 타로를 배운다는 거는 뭔지도 좀 갑자기 배워보고 싶네. 근데 타로는 한참 진짜 붐이었잖아요. 맞아. 그리고 타로는 타로 자격증도 있는 거 아세요? 있어요. 맞아요. 타로 마스터. 근데 타로 마스터 무슨 기준으로 하는 걸까? 정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평생학습관 같은 데서 노인분들 상대로도 많이 하고 되게 잘 맞아떨어진다. 네. 노인들에게는 또 새로운 샤머니즘을 하나 더 알려주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그 우리 화투점 있잖아요. 맞아. 그게 타로 카드랑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기 되게 사실 익숙한 문화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사람들한테 거부감 없이 없어. 확 스며든 그치.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 타로의 세계도 굉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연애 프로그램 연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 우리 결혼했어요 시절. 맞아. 거기 보면 이제 데이트 필수 코스가 특히 예전에는 그렇게 그런 거 보러 가는 게 많이 등장했던 것 같아요, 예능에. 그쵸. 네.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무릎팍도사도 있었잖아요. 맞다. 역시 한국.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의 문화네 이게 자체가. 오죽하면 맞네. 점을 보러 무엇이 궁금해서 여기에 맞아. 왔느냐는 맞아. 컨셉의 토크쇼가 맨날 있었겠어요. 그 한복 입고 네. 도사처럼 한복 입고. 그러니까요.
그랬네. 진짜. 참. 그러니까 이게 너무 숨 쉬듯이 여기저기에 있으니까 네. 거의 인식을 별로 못하고 유난스럽게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정말 뭐랄까 샤머니즘의 나라? 네. 대한민국에서 맞아. 여성으로 살면서 뭐 사주 타로 안 보고 살기? 네. 너무 어렵다. 요새는 진짜 그렇게 배운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여자 한 3명, 4명만 모여도 그 중에 한 명은 뭔가를 볼 줄 알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아니. 어디 가서 뭐 돈을 내지 않아도 대충 뭐라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막 그 타로 같은 건 약간 게임 같고 재밌고 하니까 그쵸. 누가 카드를 자기 갖고 왔다 이러면은 거기서 뭐 나만 안 뽑아보고 그게 있나? 나도 그냥 그럴 때 나도 보는 해봐야지. 거지. 그 그림 막 보면서 신기해하고. 근데 너무 웃긴 거, 나 진짜, 내 웃긴 얘기 있어. 예전에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남자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은 유일신이잖아. 그치. 그래서 미신을 안 믿지. 그치. 근데 다 우상숭배지. 너무 저한테 교회를 같이 가자고. 그럼 자기가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래, 뭐, 죽은 사람은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무슨 모임 같은 걸 한대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 근데 그래. 막 사람들이 시덥지 않은 얘기들을 막 해. 근데 너무 제일 지루한 거야. 그 말들이. 그래서 내가 거기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뭐라고 했어요? 타로카드 받으니까요. 정말 안녕이다. 나는 전혀 몰랐어. 순수해. 없었지. 순수해. 근데 얼굴이 흑빛이 되는 거야. 어떡해. 그래가지고 석탄이 들어왔다. 쟤는 뭐야? 이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더라고, 사람들이. 진짜 웃긴다. 그래서 그 사람과 이제 그분은 퇴마되셔가지고 이제 저랑 헤어졌는데 너무 다행이었지 뭐야. 누가 누구한테 테마된 건지는 각자 해서. 그렇지. 근데 저도 진짜 웃기다 생각하는 게 저도 최근에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원래 20대 때 교회를 좀 열심히 다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남자를 뭐 만난 적도 있고 근데 최근에 뭐 본인도 이렇게 한국 평균에 따지면 비하면 뭐 딱히 그런 거에 관심이 있거나 한 편이 아닌데 친구들끼리 여럿이 최근에 같이 어디 잘 본다는 사주집을 가게 됐대요. 네. 근데 거기서도 그분도 너도 뭔가 끼가 있다. 그러면서 근데 뭐 무당이 되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혹시 뭐 어떤 종교나 신앙생활 하는 게 있냐 물어봐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다 하니까 너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무당이 그래서 또 그 말 듣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 말로는 계속 별로 제 건 그렇게 잘 맞춘 건 없었는데 이러면서 근데 자기가 이제 물을 왜 산 좋아하는 사람 뭐 바다 좋아하는 사람 이런 거 있듯이 그쵸. 자기는 좀 물을 좋아해서 여행 갈 때도 바다를 많이 가고 뭔가 물을 보면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스타일이래요. 근데 그 사주 봐주신 분도 뭐 물가에 너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바닷가 가면은 일자리가 없잖아요. 이랬더니 그러면 집에 어떤 이렇게 수경 식물이라도 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로는 자기 이런 거 원래 안 본다고 하는데 그 집에 갑자기 그 물에 잠긴 개운죽들이 곳곳에 도배돼 있고 자기도 그날 이후로 와가지고 했다는 거야 여기저기에. 나쁠 거 없잖아요. 붙이듯이. 그러니까 이게 개운죽이라 티가 안 나는 거지. 근데 그치. 이름부터가 솔직히 개운죽이 운을 열어주는 대나무라는 뜻인데. 그렇게 물에 담긴 아이들이 그렇게 집에 있더라. 진짜 너무 웃겨. 나는
그래서 얘기하시면서 들으면서 물이 어쩌고 하길래 그러면 뭐 어항을 갖다 놓으셨나 뭐 생각했는데 개운죽. 생각도 못했다. 그쵸. 진짜. 와. 와중에 또 생각을 한 거야. 그 식물을 본인이 항상 잘 못 키우고 죽이는데 걔는 그냥 물에만 꽂아놓으면 알아서 잘 큰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선 또 이렇게 조사까지 해가지고 교회도 다니면서 집에 이제 물도 놓고. 근데 저 소개하고 싶은 샤머니즘이 하나 있어요. 샤먼이 하나 있어요. 샤먼. 그게 누구냐면 빵상 아줌마. 빵상 아줌마 진짜 아직도 존재하고 계신 저 거. 실제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진짜? 네. 가서 빵상 아줌마의 기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대박! 그 왜 가비걸 채널에서 내가 나왔었잖아요. 제일 최근에 그분의 존재를 본 게 가비걸 채널이어서 저분 아직도 여전히 저렇게 계시는구나. 근데 그분이 약간 그런 기치료사로 활동을 하시는 거여서 실제로 그래서 그런 기치료를 하시는 거고 진짜 너무 웃겼는데. 그리고 뭐 이제 그런 사주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풀이 같은 것도 해주시고 대박이다 하는데 진짜. 근데 기분이 너무 나빠. 그 똥침이 그 마지막에 기를 불어 넣는다고 진짜 똥침을 놔요. 근데 진짜 너무 기분이 안 좋아.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너무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샤머니즘. 어쩌다가 그렇게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론을 가진 샤머니 되신 걸까?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뭐랄까 왜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실제로 몸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거 꼭 있어. 병원을 아무리 다녀도 큰 문제가 없는데 항상 아픈 거. 근데 그런 데서 이제 낫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분이 사실은 계속 활동을 하시는 거지 않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뭐 맞는 사람이라면 나랑 이제 이게 주파수가 맞고 결이 맞으면 또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뭐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뭐 가셔라 뭐 이렇게 제가 권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그냥 이런 사람도 있다. 아직 그분도 그것으로 경제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샤먼, 세상에 이런 샤먼이. 그러니까 진짜 그 샤먼 중에서도 퀴어야 그건. 자기만의 길. 없어. 세상에 되게 질타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니까. 꿋꿋이. 진지하게 웃음기 없이. 근데 그분은 되게 진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되게 진지하잖아. 그분은 진짜 본인의 어떤 그것에 어떤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계시는 거야. 저는 그래서 가비걸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섭외를 뭐라고 하면서 했을까? 왜냐면 이건 약간 코믹하게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은 진지한 그 직업을 하는 건데. 뭐라고 대체 섭외를 했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어. 그리고 저는 그거를 섭외를 했다는 건 그 컨텐츠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거잖아. 어쨌든 그분이라는 그분 빵상 아줌마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그분이 이런 거를 이제 그러면 제안했을 때 이런 역할로 오케이 해주실 만하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안을 했을 거 아니야. 어쨌든 가비걸은 사실상 코미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등장하면 정말 웃길 것이다. 라는 그림을 그린 거잖아. 그치. 근데 아무튼 그게 실현이 됐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쵸? 약간 눈을 의심했어, 처음에. 그건 맞아? 막 이러면서. 내가 보는 게 맞아, 지금? 맞아. 너무 신기해. 아무튼, 네. 이런 샤먼도 있다. 네.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마음이라는 게 그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듯이 뭐 무슨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무슨 말을 하면 뭐가 이루어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거나 뭔가 어떤 감흥이 일었어. 그러면 스스로가 그 영향으로 인해서 뭐 괜찮은 방향으로 삶이 좀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그 사람의 어떤
그 샤먼의 능력 때문이라기보다도 그냥 그거를 계기로 자기가 뭔가 어떤 마음을 먹게 될 수도 있고 뭔가 환기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영향도 되게 있지 않을까? 그쵸. 그러니까 한 발 물러나서 나를 보게 되는 어떤 시간을 갖는 것? 그게 주는 효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GPT랑 사주 보니까 사실 뭐 GPT가 용하다 이것보다도 그냥 나 뭐 이렇다고 하네 저렇다고 하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 이거 해봐야겠다. 아니면 나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그냥 스스로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자체가 좀 저한테는 약간 삶의 의지를 조금 확인시켜줬달까? 너무 좋은 영향을 줬는데? 네, 좀 아무튼 되게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나는 내가 과거에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나였어. 이렇게 GPT로 사주를 막 보고 그것도 굉장히 집요하고 긴 시간 동안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뭐 종교를 가진다는 것도 거의 비슷한 심리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해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혹은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준을 누군가가 세워주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기대고 싶은 그냥 그러니까 인간이 나약하니까. 네, 그니까. 뭐 이게 미신이든 뭐 샤머니즘이든 뭐 아니면 세계적으로 공인된 어떤 종교든 아니면 그게 뭐 이단이라고 하는 종교든 간에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그런 것에 빠지는 심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세상에 이런 샤머니즘이 하나 더 소개할 거 있습니다. 진짜 왜 이렇게 또 누구요? 이거는 샤먼이 아니고 샤머니즘인데 사이언톨로지교. 그거잖아요. 톰 크루즈. 맞아요. 맞아요. 우리 세대면 바로 톰 크루즈 때문에 알고 있는. 그 외계인 믿는 건가? 맞아요. 제가 LA에 갔을 때 데뷔하러 2010년에 제가 살던 그곳이 어디냐면 그 헐리우드 대로변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사이언톨로지 교회당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 내가 이게 본 게 맞나? 약간 되게 놀랍더라고요. 실제로 이만한 성이 있고 제가 알기로 사이언톨로지 교인들은 집단 생활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교회 안에 살고 있을 수도? 약간 이런 근데 되게 먼 나라 일 같았는데 갑자기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니까 약간 좀 이질감이 좀 있더라고요. 되게 느낌 이상할 것 같아. 그냥 외계인 만난 것 같은 느낌. 그치. 맞아. 내가 외계인을 만난 것 같아. 근데 갑자기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상에 그런 종교들이 있잖아요? 네. 뭐 외계인을 믿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집단 생활을 하고 막 특히 또 막 그런 영화에서 많이 구현돼서 제가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백인들이 갑자기 되게 막 자연으로 돌아간다면서 막 원형을 그리면서 막 집단 생활을 하면서 뭐 의식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옷을 벗고. 그래서 막 누가 막 실종돼서 막 수사하다가 보면 막 거기에 막 갇혀 있고 막 이런. CSI에 주로 많이 나오는. 꼭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소재인데 그렇다는 거는 실제로 그런 게 있다는 거고 그리고 다큐에도 넷플릭스 다큐 같은데 봐도 뭐 종교나 아니면 뭐 요가 이런 쪽에 구루 같은 사람인데 약간 변질되면서 그 사람들은 다 거기에 이미 빠져 있는데 뭐 그로 인해서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뭐 이런 다큐들도 종종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참 사람이 다 비슷한가 봐요. 전 세계인들이 그쵸. 네, 양상이 조금 다를 뿐이지
다들 그들만의 무언가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있고 맞아. 나는 이러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 게 되게 필요한 거. 근데 저는 한국에서는 개신교도 약간 샤머니즘에 더 가깝지 않나. 왜냐면 거의 기도 내용이라는 게 맞아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뭐 어디 합격하게 해주세요. 기복신 아니잖아요. 그쵸.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리고 그 되면 기도빨 좋다고. 진짜. 그리고 안 되면 이제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쵸. 우리가 인간의 그걸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이 시련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 제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것은 제가 그런 집안에서 자라서 유아 세례 받은 모태신앙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아하. 당사자성 있음 말씀드립니다. 네네. 아무튼 자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MBTI 얘기 조금만 하고 요새는 또 마무리할까요? 이게 제일 핫하긴 하죠. 그렇죠. 저는 이 MBTI 열풍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진짜. 그냥 뭐 한 번씩 이런 게 있으니까 잠깐 반짝하는 거겠지. 그리고 그 MBTI가 되게 트렌드가 됐을 때는 사실상 MBTI가 심리학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도구가 아니게 된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 들어갔을 때 무슨 학교 안에 있는 상담소 같은 데서 학생들 뭐 기본 검사 같은 걸 할 때 MBTI가 그때는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기질 검사 같은 거죠. 거기에 있었고 근데 지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근데 왜 어디서 기인하는 거지? 왜 갑자기 이 시점에 그러니까 MBTI가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급부상했을까? 뭐 난리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사실. 네, 그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홍대에 가면 MBTI별 뭐그 운세 뽑기가 있어요. 맞아. 요새 MBTI 가지고 별게 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MBTI별 뭐 무슨 색깔, 뭐 맞는 색깔, 맞아. 뭐 이런 거. 진짜 색깔 어쩌라고. MBTI랑 색깔이 무슨 거의 상관이야. 혈액형 수준 아니냐고 그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너 T발 C야? 그치. 이런 이게 얘기 이제 하잖아요. 거의 뭐 모든 매체에서 누구나 공공연하게 쓸 정도로 이제 누구나 아는 말이 됐죠. MBTI가 지금은 약간 한국인의 종교인 것 같아요. 요즘에 가장 그 핫한 샤먼. 그쵸. 이 젊은 층도 다 사로잡은.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이 MBTI가요. 제가 그 사전적 이 의미를 찾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융의 심리 이론을 바탕으로 고안하여 만든 성격 유형 검사 도구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네 이름 첫자를 딴 거네? 그쵸. 근데 융의 심리 이론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구루는 융인 거야. 융이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왜 영향을 그런 거 미칠 있잖아요.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을 거야. 그 왜 동방신기의 그 정반합. 동방신기 그 인도가 어디에 신으로 떠받들어지고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럴 법하다. 그게 동방신기, 그러니까 옛날 핸드폰 있잖아요. 그거에 그 안 지워진 그 동방신기에 사진이 하나 들어있었나 봐.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병이 나았나 뭐 이런가 봐. 그래서 그분을 신으로 모시는 어떤 종교가 있다. 이게 스펀지 같은 데도 나왔었어요. 진짜 미치겠다. 그래서 근데 이런 식으로 다 시작이 되는 것 같아. 뭔가 사실은 우연이라고 해석할 만한 어떤 사례가 생겼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서 뭔가 칭송되고 이제 이게 어떤 신적인 영적인 뭔가 효과가 있는 걸로 이해가 되면서 이렇게 퍼지고 믿고. 근데 이 랜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합리적으로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해도
그 모수 집단이 커지면 그 중에 몇은 되기 마련이잖아. 그쵸. 뽑기 운처럼. 그치. 그리고 뽑기가 좋으면 앞쪽에 몰려. 맞아. 몰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MBTI. 근데 MBTI 저는 계속 변하더라고요. 그쵸. 네. 약간 왜냐면 이제 나의 성격이니까 이거는 성격이라는 게 그냥 고정적인 게 아니니까. 그리고 진짜 나이 먹고 아니면 내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도 되게 바뀌는 것 같고 MBTI도 막 궁합 보잖아요. 그래서 뭐 친구끼리는 이렇게 맞아, 좋고 맞아. 이렇게 상극인데 뭐 연인은 이게 좋고 맞아. 이 MBTI 어. 어떤 사람이 맞아. 맞고 막 이런 별게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누군가와 누군가가 안 맞는다라는 건 사실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인간이라는 게 다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맞아.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어 그 사람을. 그래서 그냥 뭐 하지 말라는 게 있어도 왜 우리가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심리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뭐 미리 막거나 주의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것을 막거나 이렇게 해서 뭐 아예 없는 일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일단 삶이라는 것을 인간이 통제할 수가 없고 통제할 수 있는 요소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어떤 궁합이나 뭐 이 사주든 MBTI든 뭐든 간에 그걸로만 설명할 수 없는 요소가 그 사람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그 맥락에 빠져있는 그 환경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살다가 만약에 무슨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나 MBTI가 이거라서 안 맞았어. 이랬다거나 그런 경우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왜 상극인 사람들끼리도 잘 맞는 경우가 맞아요. 있고. 그 뭐 예를 들면 뭐 ENFP가 되게 외향적이면서 되게 말하기 좋아하고 약간 기빨린다고 하죠. 사람들 흔히 뭐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 ENFP가 꽤 여러 명이거든요. 근데 뭐 소위 그렇게 기빨린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만날 때마다 전 그 사람들과의 각각의 느낌이 다 달라요. 이 사람이랑 그러니까 그걸로만 설명이 안 되는 게 아닌 거지. 그치. 다 달라요. 그냥 뭐 한 사람에게는 되게 여러 가지의 어떤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그리고 거니까. 사실 이 MBTI가 4가지 항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 퍼센테이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강도가 얼마인지 맞아. 더 우세한 거를 하나 택하는 건데 그게 90 정도로 우세한 사람이랑 51대 49로 우세한 사람은 맞아요. 똑같이 그거 하나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진짜 재미로만 네. 그 약간 옛날 우리 혈액형 진짜 혈액형 뭐냐고. 같은 거예요. 혈액형의 시대. 요즘 친구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살아봤겠지. 그렇게 야만의 시대를 야만의 시대. 요즘 친구들은 태어나 보니 MBTI. 그쵸. 혈액형 뭐예요? 이거 한국인 초등학생 그리고 안 믿는다. 그리고 물어봐놓고 이 사람이 이 혈액형은 아니었으면 하고 바르는 게 있어. 그리고 막 듣고 나서 역시 이래서 이렇구나 이렇게. 심지어 영화도 있었잖아. B형 남자. 맞아. 그 B형 남자 항상 한참 피해야 된다고. 맞아. B형 남자 뭐 나쁜 남자인 걸로. 선생님 우리 동시에 하나 둘 셋 A. 그래서 그렇구나. 어쩐지. 세상에. 진짜 개웃겨. 진짜. 너무 웃겼어요, 오늘. 진짜. 네. 오늘의 어쨌든 뭐랄까, 주제랄까? 한마디로 오늘의 이야기를 이제 요약해 보자면, 네. 뭐,
사주, 타로, MBTI 뭐 이런 것들 다 사람을 설명하는 데는 충분한 도구는 아니다. 절대 근데 아니지. 그 사람을 설명하는데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는 그런 것일 뿐이니까 너무 맹신하지는 말자. 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옛날에 이런 얘기 많았던 것 같은데 내가 이거라고 생각하고 보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근데 사실 너 이거 아니고 이거야. 근데 그거 보면 그것도 맞는 것 같고 네 말도 이게, 옳고 내 그러니까 말도 서로 여러 옳다.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이 유형이래라고 생각했을 때 나를 거기에 끼워 맞춰서 해석하게 되는 면이 있어서 맞아요. 그냥 근데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그치, 나 어디에 이래, 내가 막 이런 소속해, 거. 소속된 나라는 소속감이 주는 그래서 그냥 안정감이 약간 있죠.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모르잖아요. 어른들도 혹은 어른들이 더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재미를 도구 삼아서 약간 대신 설명을 이렇게 쉽게 좀 보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하지만 아닙니다. 님이 직면하셔야 됩니다. 아, 네. 자, 오늘의 추천 컨텐츠. 제가 이 콘텐츠를 생각하다가 찾다가 우연히 알게 된 건데 네. MBTI의 영향력을 확인한 콘텐츠입니다. 네. 그 이따 출판사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출판사고 좋은 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책도 많이 나오고 되게 문학성 있는 책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네. 여기 여기 MBTI 테마 소설집이 시리즈가 1, 2, 3이 있더라고요. 오. 이건 미처 몰랐어. 이게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 2, 3 나왔는데 이게 아예 그 MBTI 테마 소설집으로 되어 있어서 그 시기에 그냥 젊은 소설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받은 그 정말 말 그대로 소설집이니까 아마 단편들의 모음이겠죠. 그렇겠죠? 네. 약간 옴니버스 같은 형식이겠죠? 그래서 너무 웃기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나름 팔릴 거라고 생각한 재미있는 기획이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이따 출판사를 검색했을 때 판매량을 보면 이 책이 그렇게 앞에 뜨지 않아요. 이차 출판사에게 독자들이 기대하는 건 조금 다른 것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근데 저자군이 괜찮아요. 되게 막 젊은 작가상 받는 그런 분들 막 계세요. 진짜요? 그래서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어떤 받아들이나. 소설로 보여줬을까? 어떤 관점으로. 궁금하긴 하다. 그래가지고 한번 들여다보게 될 것 같은. 이거를 약간 사이언스 픽션으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근데 저는 오늘의 추천 음식. 예. 이게 뭐 샤머니즘의 뭐 어떤 음식을 소개해야 되나 거의 저도 제사상 같은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는데 저는 밀크티를 추천하겠습니다. 왜? 왜냐면 여러분 유럽에는 찻잎점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 네, 그래서 바닥에 가라앉은 찻잎 모양에 따라서 그걸 읽어서 이제 점괘를 치는 점을 치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밀크티도 왜 저희 먹다 보면 끝 밑에 가라앉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게 가루 밀크티가 아니어야 돼. 그치, 찻잎 우려서 찐 어, 밀크티. 찐 밀크티. 그래서 그 커피점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커피점. 그러니까 이게 다 마시고 나서 그 잔여물이 찻잔에 바닥에 남는 모양 얼룩 그걸로 보는 건데 약간 이 커피나 밀크티로 그 찻잔에 담긴 걸로 마셔서 점을 본다는 게 뭔가 되게 로맨틱하죠. 그렇게 느껴져. 이 동양인으로서의 어떤 판타지랄까? 왜 서양인들이 영화에 차용할 법한 그런 문화잖아. 그런 편견 굉장히 가지고 있어요. 좋죠.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뭐 잠이 안 오시거나 아니면 갑자기 생각이 났네 하시면 밀크티 한 잔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전보는 법을 몰라서 또 검색하게 생겼네. 챗GPT한테 그러니까 물어봐요. 물어봐야 되겠다. 차 또는 커피로 전 볼 때 모양 해석하는 법 좀 알려달라고. 미쳤어. 나 이제 샤먼에 미쳐가지고 이 기술과 샤먼의 만남, 인간과 AI의 만남 이런 진짜. 순간에 벌어질 줄이야. 진짜. 오늘 어떠셨어요? 아 졸라 재밌었어요. 네. 우리 이거 1시간 안에 끊기로 했는데 오늘 넘어갔나요? 네, 넘어갔어요. 오늘은 빨리 끝내자 하고 50분에 끝내죠 했는데 네. 너무 재밌었어. 이것도 할 얘기 진짜 줄여서 한 거예요. 그니까. 이런 얘기 계속 할 수 있는데. 네. 아무튼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네, 저는 어쨌든 올해는 잘 나갈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네. 끝까지 미쳐있다. 눈여겨보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세요.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김지양 정예인의 레이디스 팟캐스트.